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도입 강연을 맡은 만호초등학교 교사 최은영입니다. 오늘은 표면 장력이 궁금해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표면 장력을 액체 표면이 스스로 수축하여 가능한 한 작은 면적을 취하려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urface tension이라고도 하는데요. surface, 표면, tension, 긴장이라고 하는 뜻이 합쳐진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면 장력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액체 내부에 있는 분자들은 매우 가까이에 있어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분자들은 위치에 따라서 가지는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물과 공기가 만났을 때 물 분자들의 위치에 따라서 내부에 있는 물 분자는 모든 방향에 있는 물 분자들로부터 균등한 힘을 받게 됩니다. 그에 반면에 표면에 있는 물 분자는 액체의 내부에 있는 같은 물 분자로에게는 힘을 받게 되지만 공기 방향에서는 그런 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물은 표면적을 작게 하기 위해서 표면에 물 분자를 최소로 노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둥근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액체 표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분자들이 서로 강하게 붙어 있으려는 응집력이 생겨서 액체의 표면이 마치 탄력 있는 막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물방울을 살펴보면요. 표면 장력에 의해서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식물 위에 있는 이런 물방울이나 그 다음에 거미줄에 맺혀 있는 물방울을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면 장력이 큰 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서 표면 장력을 볼 수 있는 현상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천이나 연못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금쟁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소금쟁이는요, 6개의 다리에 몸의 무게를 분산시켜 가볍게 하고 다리털에 기름기가 많아서 물의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물 위를 떠다닐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비눗방울에서도 표면 장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날아다니는 비눗방울의 형태를 살펴보면 거의 완벽한 구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표면 장력은 무엇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액체에 따라, 온도에 따라, 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액체에 따라 표면 장력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으로 물과 에탄올의 표면 장력을 비교해보는 간단한 실험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페트리 접시에 물과 에탄올을 각각 3방울씩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먼저 물 1방울, 2방울, 3방울. 그 다음은 에탄올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모양을 잘 관찰해 주세요. 1방울, 2방울, 3방울. 물과 에탄올은 색깔은 무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생긴 모양을 관찰해 보면 물은 에탄올에 비해서 표면 장력이 커서 볼록한 모양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에탄올은 페트리 접시에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과 에탄올을 비교하는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물과 에탄올의 표면 장력을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과 에탄올을 가득 채운 컵에 클립을 넣어 보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흘러 넘칠 것 같은 컵에다 클립을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클립을 몇 개 넣었을 때 물이 흘러 넘칠 것 같나요?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세요. 언젠가는 흘러 넘칠 것 같이 물이 점점 볼록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10개, 20개, 30개, 40개. 선생님은 굉장히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클립을 넣었습니다. 지금 영상은 2배속 영상에서 4배속 영상으로 넘어가는 실험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실험을 한다고 하면 정말 차분하게 하나, 둘, 셋 숫자를 세어가면서 실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볼록볼록 언젠가 넘치겠지 하고 있나요? 그런데 아직도 흘러넘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옆에 숫자 보이나요? 30, 40, 50, 60, 70, 80, 90. 선생님은 여기에서 흘러넘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00개가 넘어도 물은 흘러넘치지 않고 표면이 흔들리기만 하더라고요. 110개, 111개, 112개, 113개. 숫자를 까먹을 때쯤 120개, 121개, 122개, 123개. 여러분들, 컵 왼쪽에 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관찰해 보았나요? 총 123개의 클립을 물에 넣었더니 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탄올을 가득 채운 컵에 클립을 넣었을 때는 몇 개나 넣었을 때 떨어지게 될까요? 여러분들, 물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한번 실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마찬가지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물 실험을 하고 에탄올 실험을 하다 보니 무념무상으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1개, 2개, 3개, 10개를 넣고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를 넣으니까 여러분들 왼쪽에서 에탄올 방울 똑 떨어지는 거 혹시 보셨을까요? 선생님은 그 16개를 넣었을 때 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더 넣어 보았더니 20개가 떨어졌을 때, 20개를 넣었을 때 또 에탄올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걸 또 관찰할 수 있었어요. 물과 에탄올의 클립 수가 정말 대조적이죠.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에 클립을 넣었을 때는 총 123개가 들어갔을 때 컵에서 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에탄올은 16개의 클립만 넣었는데 왼쪽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탄올보다 물이 표면 장력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실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액체들의 표면 장력을 비교해보는 실험을 계획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물 말고도 주스라든지 콜라라든지 한번 표면 장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실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표면 장력은 아까 액체에 따라, 앞선 실험에서 액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가장 표면 장력이 큰 액체는 수은입니다. 수은은 금속 결합으로 굉장히 큰 표면 장력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은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쇠구슬처럼 또로로로 굴러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 또한 수소 결합으로 물 분자들 간에 연결되어 있어서 표면 장력이 큰 편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표면 장력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액체의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의 열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럼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럼 분자 간에 작용하는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럼 표면 장력도 같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순도에 따라 표면 장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용매에 어떤 용지를 넣어서 녹일 때 용지를 중심으로 해서 용매화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물질끼리 끌어당기는 힘보다 용매끼리 서로 같은 끝끼리 만나게 되어 인력이 감소하는 것이 더 크게 작용을 해서 표면 장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할 수 있는 실험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지퍼백, 그 다음 물, 그 다음 튀김 꼬지 막대. 혹시 튀김 꼬지 막대가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필을 날카롭게 그 대신 조심하셔야 되겠죠. 깎아서 대신 실험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실험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의 꼬지를 지퍼백에 힘껏 꽂아 넣었습니다. 터질까봐 조마조마했는데요. 으으 하면서도 터지지 않는 지퍼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막대와 지퍼백 사이의 구멍에 있는 물 분자에 표면 장력이 작용해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때요? 표면 장력의 힘이 느껴지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재밌게 실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우유와 주방세제를 이용해서 표면 장력이 깨지는 것을 가시화한 실험입니다. 준비물로는 우유, 주방세제, 가루색소, 면봉, 접시가 있습니다. 먼저 주방세제에 면봉을 넣어서 면봉에 주방세제가 가득 머금게 합니다. 선생님이 바로 면봉을 사용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잘 되지 않더라고요. 먼저 세제에다가 담가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접시에 우유를 넣어주세요. 어떤 우유도 다 가능합니다. 우유를 넣었으면 그 다음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색소를 넣어주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가루 색소를 넣어 주었는데요. 액체 색소를 넣어 실험하여도 됩니다. 먼저 빨강 색소를 넣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루 색소도 없고요. 액체 색소도 없습니다. 이 시험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감을 이용하면 됩니다. 물감에 물을 소량으로 섞어서 이용하셔도 충분히 실험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두 가지 다 실험을 해보니까요. 가루 색소나 액체 색소를 이용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실험 결과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빨간색 넣고 이제 초록색을 넣었어요. 두 가지 색깔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색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색소예요. 주황색처럼 보이죠? 노란색 색소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세 가지의 색소를 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험 준비 끝났어요. 이제 준비된 실험을 시작해 볼까요? 세제를 가득 머금은 면봉을 우유에 담가 보겠습니다. 궁금하죠? 보셨나요?
면봉에서 마치 색소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왜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것은 주방 세제 속에 들어있는 계면 활성제 때문입니다. 계면 활성제는 표면 장력을 약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세제가 들어간 쪽에서는 표면 장력, 즉 우유의 표면 장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이 약해진 우유 쪽에서 표면 장력이 아직 강한 우유 쪽으로 우유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유가 이동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색소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면봉을 막 이리저리 흔들어 보았더니 물결 모양으로 예쁜 무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낼 무늬는 얼마나 아름다운 무늬가 될까 참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실험을 하고요. 예쁘게 사진도 찍고 실험 원리가 무엇인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과정을 한참 동안 했어요. 끝나겠지? 끝나겠지. 그런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실험이 이렇게 물감이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조에다가도 이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결과가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수조는 굉장히 커가지고 이 우유의 이동을 쉽게 관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작은 접시에 실험하는 것이 실험의 작은 꿀팁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면봉 말고도 화장솜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실험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솜 말고도 여러분들 집에 있는 휴지를 이용해서 주방세제를 묻히고 실험을 해도 괜찮습니다. 화장솜으로 해도 면봉으로 한 것과 같이 어때요? 예쁜 색소 무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면봉, 화장솜, 여러 가지 물체를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만의 실험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퀴즈. 앞에 실험의 원리를 잘 이해했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치약을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치약을 발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종이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종이배의 어느 부분에 치약을 발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앞부분일까요? 2번 뒷부분일까요? 생각해 보았나요? 여러분들의 아까 선생님 했던 설명 잘 기억하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실험 결과를, 정답을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약을 종이배 뒷부분에 묻혀서 물이 담긴 접시에 놓았더니 종이배가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종이배에 치약을 바른 부분을 위로 해서 실험을 해야 이렇게 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어린이용 치약을 가지고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린이용 치약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종이배가 나아가지 않더라고요. 왜 선생님은 실험에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지 않는 어린이 치약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린이 치약 말고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어른 치약을 이용해서 종이배 띄우기 놀이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요, 우리 처음 했던 실험, 물과 에탄올의 표면 장력의 차이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준비물로는 물, 에탄올, 가위, 배터리 접시, 거름종이, 클립, 수정액, 스포이트, 테이프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거름 종이를 절반으로 접고 3등분을 합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거름 종이를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마저 3등분으로 거름 종이를 접어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는데요. 왼쪽의 그림과 영상을 보고 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펼쳤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만든 모양으로 꼭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모양으로 만들면 됩니다. 마치 바람개비 모양 같죠? 선생님이 이 날개 부분에 한쪽 방향으로 수정액을 발라주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한쪽 방향으로만 발라주세요. 만약에 순서를 바꾸어서 바르게 되면 실험 결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름종이에 묻어있는 수정액이 다 마르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클립을 이렇게 펼쳐서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바람개비 모양의 거름 종이를 꽂아줍니다. 그리고 패트리 접시의 가운데에 뾰족한 부분이 오도록 하여서 테이프로 붙여주는데요. 그리고 물을 부어줍니다. 이때 거름 종이가 가끔 크게 잘린 경우에는 패트리 접시에서 조금 간격이 떨어지도록 크기를 조절해서 다시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실험 준비 되었죠? 이제 진짜 실험 시작입니다. 스포이트에 있는 빨간 액체는 에탄올입니다. 원래 에탄올은 무색, 색깔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실험을 하는 동안 이 에탄올과 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부러 빨간색 색소를 넣어 주었습니다. 빨간색의 에탄올을 넣었더니 어떻게 되죠? 바람개비가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는 방향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액이 발라져 있는 방향으로 도나요? 수정액이 발라져 있지 않는 방향으로 도나요? 어때요? 수정액이 발라져 있는 곳으로 바람개비가 도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탄올의 표면 장력은 물의 표면 장력보다 약하다고 하였죠. 떨어뜨린 에탄올이 종이를 지나 물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에탄올이 스며 나오는 곳은 표면 장력이 약할 것이고, 그다음 물의 표면 장력이 그대로 있는 부분은 표면 장력이 강할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우유 실험에서 말했던 거, 그다음 기억나나요? 종이배 실험했던 거에서도 기억나나요? 표면 장력이 약한 곳에서 표면 장력이 강한 곳으로 유체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탄올이 빠져나오는 방향이 아닌 물의 표면 장력이 강한 쪽으로 바람개비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정액은 에탄올과 물에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면 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로봇을 만드는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소금쟁이 로봇 들어보셨나요? 소금쟁이 로봇을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았는데요. 2015년 서울대 연구팀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면 위를 떠오르는 소금쟁이 로봇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은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에 최초로
발표하였는데요.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수면 위를 소금쟁이처럼 이 로봇이 떠오르는 것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또한 2017년 하버드대 연구팀은요, 우리가 마시는 음료용 빨대로 물 위를 떠나가는 이동하는 소금쟁이 로봇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나라의 경희대 연구팀이 먼지 크기 상상이 되나요?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소금쟁이 로봇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로봇은 말랑고니 효과를 이용한 로봇이라고 합니다. 말랑고니 효과는요, 와인의 눈물이라고 하는 현상을 말해주는 효과인데요. 계면에 있는 표면 장력이 다를 때 발생하는 효과로 표면 장력이 약한 쪽에서 표면 장력이 강한 쪽으로 유체가 이동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랑고니 효과를 이용해서 이 마이크로 크기의 소금 로봇은요, 내부에서 어떤 조작도 없이 스스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소금쟁이를 선생님은 보기만 했지 이것을 직접 로봇으로 만들 생각은 하지 못했답니다. 그럼 이 로봇들은 어디에 사용하게 될까요? 자연재해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 오염 등 우리 인간이 잘 해결하지 못하는,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에 이 소금쟁이 로봇들이 큰 활약을 앞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되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표면 장력이 무엇인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표면 장력을 살펴볼 수 있는 현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재미있는 실험을 몇 가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표면 장력에 대한 궁금증 좀 해소하셨나요? 우리는 표면 장력이라는 힘을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면 장력에 대한 궁금증을 더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실험을 해봄으로써 즐거운 시간을 가졌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